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마켓에서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준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세션의 제목은 코르틴 딥다이브 안드로이드 실전편이라고 굉장히 거창하게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상 말이 실전편이지 실용적이지 못할 정도로 깊게 다루진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너무 깊은 이야기를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코르틴을 사용하면서 뭔가 어떤 현상은 발견되지만 이게 정확히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이라던가 코르틴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컨셉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내부적으로 코르틴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레트로핏이나 이런 라이브러리 등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노하우들도 조금 공유해드리는 식으로 발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 사실 요즘은 그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서 코르틴이라는 게 낯설지 않은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젝트 혹은 많은 회사에서 이미 코르틴을 많이 도입을 하고 적용을 해서 이제 이제 플로우도 그렇고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 코르틴이 낯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략하게 코르틴이 무엇인지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틴이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루틴이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루틴은 컴퓨터 용어의 이제 사전에 의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특정한 일을 실행하기 위한 일련의 명령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틴에 대해서 우리가 코르틴을 사용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JVM이나 이제 다빙머신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브루틴으로 동작을 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개발을 해왔습니다. 서브루틴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이상의 장소에서 필요할 때마다 되풀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적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고요. 실행 후에는 메인 루틴이 호출한 장소로 되돌아간다 라고 말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함수 A라는 곳 이제 바디 내부적으로 B와 C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B 함수의 함수 스택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 B 함수가 종료가 되면 다시 그 B를 호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고 그 이후의 동작인 C를 호출하고 C가 또 이제 함수가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C를 호출했던 A로 돌아온다. 그런 이제 개념을 서브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르틴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에 일시 중단과 재개가 가능한 함수 루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코르틴의 경우에는 특정 스레드에 결합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스레드에서 중단하고 다른 스레드에서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어떤 한 스레드가 코르틴 A를 동작하다가도 코르틴 A를 서스펜드 해놨다가 코르틴 B, 코르틴 C를 수행하고 다시 코르틴 A를 재개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단은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중단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서스펜션 포인트라는 용어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 서스펜션 포인트는 마치 비디오 게임의 체크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을 하다가 저장하기를 하죠. 그 저장된 지점에서부터 저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TV로 다른 걸 보다가 혹은 빨래를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비디오 게임을 다시 켰을 때 그 저장된 지점부터 우리가 다시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이 서스펜션 포인트도 코르틴에서 마찬가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단 지점으로부터 여기에서 멈췄다가 다음에 이 코르틴이 재개가 될 때 중단됐던 지점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스펜디드 상태가 되면은 컨티뉴에이션을 통해서 정지된 코르틴을 재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컨티뉴에이션은 그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컨티뉴에이션도 조금 뒤에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르틴에서 중요한 게 서스펜디드 상태에서는 어떤 자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그 공식 문서에서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코르틴을 사용하는 게 되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얘가 중단되어 있는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시킬 때 보통 블락을 걸어서 그 자원을 더 이상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 코르틴의 서스펜드 같은 경우는 자원을 비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이 그냥 마냥 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코루틴을 수행할 수 있게끔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서스펜드 방식을 활용한 코루틴이 스레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서스펜드 펑션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모두 중단 가능한 함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추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제가 앞에 말씀드릴 때 컨티뉴에이션은 서스펜디드된 이제 함수가 다시 재개가 될 때, 그 중단된 코루틴이 다시 재개가 될 때 이제 컨티뉴에이션을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컨티뉴에이션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코루틴 컨텍스트라는 컨텍스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함수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resume with이라는 함수 하나로 말 그대로 재개를 담당하는 컨티뉴에이션 인터페이스의 resume with이라는 함수로 여기서부터 재개하면 된다라는 의미를 뜻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로 result 객체를 넘기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성공일 때는 success로 넘길 거고 실패일 경우에는 failure 객체로 넘기겠죠. 네, 그리고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스펜드 펑션은 코루틴이 아닙니다. 단지 코루틴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함수일 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런 메인 함수가 선언되어 있다라고 할 때 일종의 약간 퀴즈 같은 건데요. 프린트L은 이 두 개가 찍혀 있죠. 드로이드와 나이츠가 찍혀 있는데 이 메인 함수를 수행하면은 어떤 게 콘솔에 찍힐까요? 역시 대답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보면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네, 콘솔에 띄워보면은 드로이드만 찍히고 나이츠는 찍히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런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서스펜드 코루틴이라는 함수가 중단점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가 이제 중단점이야라고 알려주는 건데, 아까 이제 저희 살펴봤던 컨티뉴에이션 인터페이스에 resume이 없죠. 그걸 재개할 수 있는 지점이 없고 오로지 중단 지점만 있기 때문에 드로이드만 찍히고 나이츠는 찍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네, 생각하고 계시죠? 네, 2023 드로이드만 찍히게 됩니다. 네, 2023 드로이드만 찍히고 나이츠는 찍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서스펜드 코루틴이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컨티뉴에이션이 함수에 이제 람다를 넘겨주는데 그 람다의 파라미터로 컨티뉴에이션이 이제 파라미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티뉴에이션을 활용해서 resume이라는 거를 이제 함수로 호출을 해줘야 여기서부터 중단된 함수가 호출이 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그 중단점 이후의 로직들을 마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행을 해보면은 2023 드로이드 나이츠가 모두 찍히게 되죠. 그러면 이 코루틴의 서스펜드와 resume은 꼭 동일한 스레드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중단과 재개를 나눠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은 continue on another threa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함수 내부적으로 멀티 스레드, 별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레드 슬립을 걸어놓고 1초 후에 resume on another thread라는 이제 프린트를 찍고 메시지를 찍고 그 이후에 파라미터로 넘어온 continuation에 resume를 한다라고 했을 때 메인 함수를 보시면은 그냥 메인 스레드라고 일단 가칭하겠습니다. 메인 스레드에서 서스펜드 코루틴 함수를 통해서 중단점을 잡아줬지만 지금 continue on another thread라는 함수에서 새로운 스레드를 만든 이후에 그 새로운 스레드에서 resume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코루틴이 아니었다면 사실 별개의 스레드는 따로 병렬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보시는 프린트의 순서가 드로이드 나이츠 하고 resume on another thread가 될지 resume on another thread가 되겠죠. 왜냐면 스레드 슬립이 걸려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이제 출력을 해보면은 드로이드 하고
resume on another thread가 1초 뒤에 찍힌 이후에 밑에 nights가 마저 찍히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resume 같은 경우는 별도의 스레드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리를 활용한 게 저희가 서스펜드 펑션이 이제 제공받는 서스펜드 펑션 중에 대표적으로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딜레이라는 함수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구현이 되어 있지만 제가 간략하게 그냥 알기 쉽게 컨셉만 가져와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이제 별도의 스레드, 그러니까 executable new single thread schedule executable 해가지고 이제 스케줄 n초, 그러니까 타임 밀리스를 파라미터로 받은 딜레이의 파라미터로 받은 그 값을 통해서 n초 뒤에 그 스케줄에 의해서 해당 새로운 스레드에서 컨티뉴에이션에 리즘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레드 슬립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레드 슬립은 해당 스레드의 자원을 모두 점유를 해서 다른 자원이 그 스레드에서 동작할 수가 없는데 스레드의 자원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서스펜드를 시킨 스레드는 마저 다른 동작을 다른 코르틴을 수행할 거고 n초 뒤에 혹은 타임 밀리스 뒤에 이제 스케줄에 의해서 새로 생성된 스레드의 그 스레드 내부적으로 리즘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스레드 슬립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면서 딜레이를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스펜드 펑션으로 선언된 함수를 디컴파일 해보면은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함수의 마지막 파라미터로 컨티뉴에이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각종 라이브러리들에서도 이 특징을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억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드 펑션은 디컴파일을 해보면은 함수의 마지막 파라미터로 컨티뉴에이션 인터페이스 객체가 추가되어 있다. 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함수를 한번 마련해 봤는데요. get user name이라는 서스펜드 펑션과 print user name이라는 서스펜드 펑션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첫 번째 get user name에서는 서스펜드 코르틴이라는 함수 통해서 중단점을 잡아줬고요. 두 번째 함수는 print user name이라는 함수에는 print ln만 찍어서 사실상 중단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함수를 디컴파일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요.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get user name과 print user name이라는 두 서스펜드 펑션에 모두 그 파라미터로 컨티뉴에이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컨티뉴에이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get user name은 아까 중단점이 설정된 서스펜드 펑션은 이 추가된 파라미터, 그러니까 컨티뉴에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print ln만 찍혀 있었던 print user name이라는 서스펜드 펑션은 컨티뉴에이션이 비록 함수의 파라미터로 추가는 되어 있지만 컨티뉴에이션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중단점 자체가 없어서 중단과 재개가 일어나지 않는 함수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 함수는. 그래서 여기서 중단 가능한 함수는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처럼 중단점이 있는 서스펜드 펑션만 중단과 재개가 가능하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실무를 하면서 혹은 개발을 하면서 무분별하게 서스펜드 펑션이면은 중단이 될 거야가 아니라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이제 중단과 재개가 가능한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티뉴에이션을 좀 살펴봤으니 저희가 사실상 좀 더 많이 접하게 되는 코르틴 컨텍스트와 코르틴 스코프에 대해서도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르틴 컨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코르틴 컨텍스트는 역시나 인터페이스고요. 코르틴이 실행될 때 코르틴의 실행 환경을 정의하고 구성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코르틴 컨텍스트는 코르틴의 실행 환경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르틴 컨텍스트는 여러 개의 엘리멘트 객체를 포함하는데 마치 맵과 set이라는 자료 구조와 유사한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잡, 코르틴 네임, 코르틴 디스패처,
코르틴 익셉션 핸들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코르틴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코르틴 컨텍스트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이 코르틴 컨텍스트가 이제 마치 맵과 셋처럼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각자의 키를 가지고, 이건 조금 맵이랑 더 가깝겠지만 각자의 키를 가지고 그 자신의 객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틴 컨텍스트가 포함하는 모든 엘리먼트는 유니크 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코르틴 스코프와 서스펜드 펑션은 이 코르틴 컨텍스트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르틴 컨텍스트는 얼마든지 커스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코르틴 컨텍스트의 엘리먼트와 그 하위에 있는 키라는 것만 잘 구현을 해주시면은 코르틴 컨텍스트는 얼마든지 커스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틴 컨텍스트에 대한 예시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세 가지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해뒀는데, 첫 번째 empty context라고 해서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코르틴 컨텍스트이고요. 저희가 뭐 런치나 에이싱크나 이런 코르틴 빌더를 통해서 코르틴을 이제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 empty 코르틴 컨텍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mpty 코르틴 컨텍스트에는 get이라는 오퍼레이터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괄호, 마치 자료 구조처럼 대괄호를 열어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코르틴 네임과 잡을 프린트엔으로 찍어봤을 때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죠. empty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변수에서는 이 empty 컨텍스트에다가 새로운 코르틴 네임이라는, 그리고 드로이드 나이츠라는 이름을 가지는 코르틴 네임을 이제 플러스 오퍼레이터 통해서 덧셈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해당 변수를 통해서 코르틴 네임을 출력을 해보면은 앞서 설정한 드로이드 나이츠라는 코르틴 네임이 잘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드로이드 나이츠라는 코르틴 네임을 갖고 있는 그 지금 코르틴 네임이라는 변수에 또 다른 코르틴 네임 2023 드로이드 나이츠라는 이름의 그 코르틴 컨텍스트를 덧셈을 하면은 앞서 설정된 값은 덮어지고 없어지고 새로운 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코르틴 컨텍스트는 같은 키에 중복된 컨텍스트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는 사실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하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키라는 함수를 별도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드로이드 나이츠 CEH라고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전반적으로 익셉션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공용 그 핸들러를 하나 달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런 드로이드 나이츠 CEH 같은 이제 변수를 하나 두고 혹은 객체를 하나 두고 여기를 이제 코르틴 스콥의 확장 함수로 세이프 런치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런치의 파라미터로 어떤 컨텍스트가 들어오더라도 드로이드 나이츠 CH 값을 적용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플러스 오퍼레이터 뒤에 오는 객체가 앞 객체를 덮어쓰기 때문에 지금 앞에와 같이 구현한 경우에는 세이프 런치의 파라미터로 넘어온 코르틴 컨텍스트에 다른 익셉션 핸들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면 그 파라미터로 넘어온 익셉션 핸들러가 적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혹시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순서에 주의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스펜드 펑션에서는 코르틴 컨텍스트에 접근 가능하다라고 했는데요. 그 원리를 살펴보면은 서스펜드 펑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파일 시에 컨티뉴에이션을 파라미터로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컨티뉴에이션은 코르틴 컨텍스트 변수를 가집니다.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그리고 모든 서스펜드 펑션은 커런트 코르틴의 컨텍스트에 접근하다는 3단 논법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서스펜드 펑션 아무 곳에서나 코르틴 컨텍스트라는 프로퍼티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서스펜드 펑션이 불리는 코르틴의 이제 컨텍스트를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함수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서스펜드 펑션으로 require CH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코르틴 익셉션 핸들러가 잘 적용이 됐으면은 그냥 통과하는 거고,
안 될 경우에는 익셉션을 반환시키는 이런 체크하는 밸리데이트 함수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코르틴 스코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틴 스코프는 기본적으로 차일드가 페런트를 상속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페런트는 모든 칠드런이 모든 자식들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페런트는 취소가 되면은 자식들도 모두 취소가 되고요. 차일드 자식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면은 페런트에도 전파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슈퍼바이저 잡처럼 그런 프로파게이션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런치와 에이싱크라는 함수는 코르틴 스코프의 확장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르틴 스코프가 리시버로 있어야만 호출할 수 있는 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런치와 에이싱크고요. 반면에 럼블라킹은 코르틴 스코프의 확장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럼블라킹은 오직 루트 코르틴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루트 코르틴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말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차일드는 페런트를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럼블라킹으로 열리는 스코프는 항상 최상위 부모 스코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르틴 스코프도 역시나 인터페이스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코르틴 스코프도 코르틴 컨텍스트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럼블라킹, 런치, 에이싱크 모두 유사한 구조로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런치 함수 내부를 보면은 컨텍스트를 파라미터로도 받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르틴 스코프도 기본적으로 그 코르틴 컨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런치가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면은 첫 번째로 new 코르틴 컨텍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리시버의 코르틴 컨텍스트가 부모의 코르틴 컨텍스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받은 코르틴 컨텍스트를 이제 복사를 해서 부모로부터 받은 값 플러스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덮어쓰는 구조로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르틴 스코프가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라이프사이클 코르틴 스코프와 뷰 모델 스코프일 것 같습니다. 라이프사이클 오너의 라이프사이클 스코프이라는 이제 그 인터페이스의 익스텐션 프로퍼티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라이프사이클이 디스트로이 될 때 캔슬이 됩니다. 요 디스트로이 될 때 캔슬이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스코프이 수행되는 로직은 디스패처의 메인의 이미디에이트라는 디스패처 내부에서 동작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뷰 모델 스코프를 보시면 클로저블 코르틴 스코프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클로저블 코르틴 스코프로 만든 이유는 이 클로저블 코르틴 스코프이 클로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는 뷰 모델 내부에서 온클리어드가 호출이 될 때 클로저블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애들을 모두 클로즈 시켜버리는 로직이 있습니다. 거기 로직에 태우기 위해서 클로저블 코르틴 스코프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 모델의 태그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 역시도 디스패처는 메인의 이미디에이트 디스패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사이클 코르틴 스코프에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이 가능한데요. 라이프사이클 코르틴 스코프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현체를 보시면은 구현체가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옵저버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는 onState changed라는 함수를 갖고 있고, 이는 라이프사이클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제 옵저빙 함수로 이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콜백 함수로 onState change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고, 구현을 보시면은 현재 current state가 destroy 될 때 옵저버를 해제하고 그 코르틴 컨텍스트를 캔슬하고 있는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가이드 예를 들어서 스탑 상태에서는 더 이상 코르틴이 동작하지 않고 캔슬됐다가 다시 포그라운드로 올라왔을 때 뭔가 수행해야 될 때 아마 repeat on life cycle이라는 함수를 살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repeat on life cycle도 내부 구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트 내부 안쪽에서 이 동작을 수행하게 할 건지를 받고 있고요, 파라미터로. 그리고 블락이라는
이제 람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코르틴 스콥의 확장 함수 람다를 받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디스패처 메인 이미디에이트 디스패처를 사용하고 있고, 조금 작으셔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서스펜드 캔슬러블 코르틴 함수를 통해서 취소 가능한 중단점을 잡아줍니다. 중단점 잡아주고, 이제 이 역시도 라이프사이클 이벤트 옵저버를 활용을 해서 옵저버를 등록한 이후에 그 옵저버에서 라이프사이클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제 스타트 워크 이벤트랑 캔슬 워크 이벤트를 통해서 지금 블락 수행을 해도 되는 라이프사이클 범위 내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조건에 부합하면은 블락을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는 역시나 디스트로이 됐을 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리멤버가 아니고 리무브로 이제 옵저버를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리피드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온크레이트 같은 이제 좀 이닛 단계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무사히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파괴되고 다시 올라온다 했을 때 다시 온크레이트 타고 그때 다시 등록되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디스트로이, 온크레이트 이런 범위 내에서 아마 원하시는 대로 동작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레트로핏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트로핏의 간단한 예제인데요. 유저 API라는 인터페이스를 놓고 getUser라는 이제 API를 찌른다라고 볼게요. 유저스의 유저 ID라는 엔드포인트로 찌른다라고 했을 때 서스펜드 펑션으로 선언을 하면은 도대체 레트로핏은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때 그냥 펑션으로 정의한 것과 서스펜드 펑션으로 정의한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알아낼지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레트로핏의 내부 코드를 보면은 심지어 자바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냐면 이제 리플렉션을 통해서 함수에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함수에 그 파라미터를 검사를 해서 그 파라미터의 타입 중에 continuation이라는 타입이 있으면 이거는 서스펜드 펑션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스펜드 펑션일 경우에는 is coroutine suspend function이라는 불린 값을 true로 잡아주고요. 그 이후에 HTTP 서비스 메소드라는 이제 클래스에서 흔히 저희가 인터페이스만을 넘기고 구현체는 레트로핏에서 이제 알아서 담아주는데 그 담아주는 과정이 바로 이 HTTP 서비스 메소드라는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is coroutine suspend function이 true일 경우에는 suspend for body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suspend 펑션에 맞게끔 수행을 하게 해주는데요. 그 내부 코드를 또 살펴보면은 코틀린 익스텐션이라는 파일 내에서 await call이라는 인터페이스에 await이라는 확장 함수를 만들어서 아마 예전부터 레트로핏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옛날에 콜백 방식일 때는 인큐라는 걸 통해서 비동기로 이제 콜백으로 그 리스폰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인큐를 통해서 비동기로 받은 애를 사실 서스펜드 펑션, 그러니까 중단점을 잡아서 코루틴으로 감싸준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서스펜드 캔슬러블 코루틴이라는 함수로 감싸주고요. 그리고 취소가 발생할 경우, 코루틴의 취소가 발생할 경우 그냥 콜을 캔슬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찔러서 받은 객체를 받게 된 경우 콜백 함수가 불릴 때 이제 그제서야 컨티뉴에이션의 resume을 호출해서 해당 객체를 해당 그 바디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컨티뉴에이션과 이런 중단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코드를 해석을 할 수 있게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라이브러리와 안드로이드에서 코르틴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다뤄봤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객체들,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좀 살펴봤고요. 코르틴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가 가끔 이제 런치를 주로 많이 쓰시긴 하겠지만 가끔 에이싱크를 써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 에이싱크라는 코르틴 빌더를 통해서 함수를 연 다음에 곧바로 await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await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해당 서스펜드 펑션을 그냥 수행하는 게 낫고요.
뭔가 여러 가지의 함수를 이제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그 여러 이제 그 비동기적인 작업들을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는 에이싱크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th context 같은 경우는 코르틴 스콥이란 함수와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코르틴 컨텍스트를 오버라이드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요. 코르틴 컨텍스트를 이제 오버라이드, 재정의, 덮어쓰기 할 경우에는 with 컨텍스트를 쓰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코르틴 스코프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패처스 메인과 디스패처스 메인의 이미디에이트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비동기가 아니라 동기로 처리해야 하는 로직은 가급적이면 이미디에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패처스 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러 통해서 큐에다가 작업을 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즉시 수행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고 어쨌거나 그 메인 스레드에서 그 작업을 수행할 차례가 됐을 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디에이트는 큐에 쌓는 것이 아니라 즉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디스패처스 메인보다는 불필요한 코르틴 리디스패칭을 피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UI를 업데이트 할 때는 디스패처스 메인보다는 이미디에이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메인으로 해서 큐에 쌓았다가 혹시나 다른 곳에서 작업이 오래 걸려서 UI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ANR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UI 업데이트 치는 작업은 이미디에이트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이 무거운 non-suspend 함수의 경우에는 yield라는 함수 suspend 펑션을 활용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heavy 펑션이라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suspend 펑션으로 만들어서 밑에 세 가지 non-suspend heavy 펑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heavy 펑션들 중간중간에 yield를 넣어줌으로써 혹시나 이 하나의 덩어리인 이 함수가 중간에 취소가 돼야 된다거나 혹은 더 이상 뭔가 좀 앞에서 큰 작업이 에러가 나서 뒤에 작업들을 수행하지 않아도 될 때 혹은 다른 스코프에서 취소가 발생해서 여기도 취소가 돼야 될 때 그럴 경우에는 이 논서스펜드 펑션만 있을 경우에는 중단점이 없기 때문에 얘네가 취소가 될 수가 없는데 이 일드라는 중단점들을 심어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르틴 취소가 발생했을 때에도 해제해줘야 되는 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파이널리 블락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캔슬의 원리가 그 익셉션을 통한 캔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캔슬에 의해서 어떤 클로즈 해줘야 되는 작업이라던가 혹은 자원을 해제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꼭 캐치문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트라이 블락을 만들고 거기에 파이널리 블락을 달아서 이제 클로즈 같은 작업들을 해주게 된다면 얘는 꼭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순히 코르틴 취소가 발생했을 때도 파이널리 블락은 수행을 하고 이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취소해줘야 되는 자원이 있을 경우 혹은 자원 해제해줘야 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꼼꼼하게 파이널리 블락 통해서 자원 해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코르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동작 원리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공식 문서에도 잘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개인적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도움이 됐던 책은 코틀린 코르틴 딥다이브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서가 없어서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 기회가 되시면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통해서 코르틴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중단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코르틴 컨텍스트와 코르틴 스코프가 무엇인지, 안드로이드에서는 코르틴 스코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레트로핏에서는 서스펜드 펑션을 통해서 어떻게 코르틴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노하우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